자, 222쪽 보면 2차 방정식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연립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을 각각 그 해 구간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된 구간을 찾아내는 거가 연립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면 연립 2차 부등식은 똑같은 2차 부등식을 한 번 더 풀고 여기 범위에서 겹쳐지는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담을 갖고 막 어렵다 할 필요가 없으면 편안하게 그냥 각각 별개로 보내놓고 겹치는 부분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자, 22번 같은 경우는 자, 필수 22번에 2차 방정식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허근을 갖으면 뭐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허근 갖는다는 얘기 나왔어. 그냥 뭐 해야 돼요? 뭐가? 그렇지, 판별식을 가야 된단 말이야. 허근이냐 실근이냐 아니면 근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근에 관해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근의 공식, 그 다음에 판별식, 이거 연관되는 거 다 갖고 오면 얘인데, 뭐 허근이냐 아니냐 실근이냐 무엇이냐 판단하는 건 뭐다? 판별식에 의해서 한단 말이야. 자, 이 판별식이 뭐다? 음수여야 허근이 나오잖아. 그렇지? 실근 없다.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허근가 판별식 음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실근을 갖는다. 자,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이런데, 두 번째 식에서는 실근을 갖는다. 실근 조건이 뭐였죠, 레아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가 끝나면 안 된댔잖아. 허근이 0보다 작다니까. 실근은 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크거나 같다지. 왜? 크다면 실근 2개 나오는 거고, 같으면 중근 또 어차피 실근은 실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근이 나오냐 마냐 라고 얘기하면 판별식 0 이상이에요. 실근 조건입니다. 실근 조건. 됐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3x제곱 플러스 뭐지? 4k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 1차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좋고, 안 쓰면 그냥 판별식 넣어도 됩니다. 그냥 판별식 하자. 4분의 1 하지 말고 그냥 판별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 4k의 제곱 마이너스 4 a 얼마? 3 c 얼마? 3. 이게 어떻게? 0보다 작으라고. 됐나요? 그러면은 16k 제곱 얘는 얼마고? 36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괜히 풀었다 그러지? 뭐 4k 제곱 그냥 놔두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립시다. 4k 제곱 빼기 6의 제곱 a 제곱 빼기 b 제곱. 아, 그래, 합차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노? 얼마 되노? 4k.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4분의 d 안 하고 그냥 판별식을 넣었기 때문에 빼낼 수 있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2를 묶어낼 수 있지. 여기서 2를 묶어낼 수 있다. 그러면 2씩 묶어내면 어떻게 해요? 4가 나오고 2x란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 요래 될까 아이가? 됐지? 자, 4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녀석이니까 4 날리면 되잖아. 나눠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네요. 뭐 k 언제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랑 2분의 3일 때. 맞지? 그러면
K 보면 어떻게 돼? 이게 X일 때랑 K일 때랑 구분을 X일 때는 풀 수 있는데 K일 때는 못 푼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맞지? 이거 X로 생각하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X 대신에 요거 K만 쓰면 되잖아. 둘째, 그래서 K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까지. 자, 이게 첫 번째 내가 찾아낸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랑 또 다른 식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잖아, 그지? 자, 또 다른 식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야. 자, 이 녀석은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1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c 야가 0 이상이어야 한다. k제곱 마이너스 4k니까 k 묶으면 k 마이너스 4. 자, 얘는 뭐고? 0하고 4잖아요, 그죠? 0하고 4입니다. 크다네? 그럼 어떻게 되노? 이래 될까, 아이가? 괜찮나? 괜찮나? 그래서 요 녀석이랑 공통을 구하자고요. 자, 여기에 0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2분의 3이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거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야는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 사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두 개가 지나가는 자리는 여기 요만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k가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구간이 k 값의 범위가 될 거다. 됐나? 괜찮나? 자, 그 다음에 필수 23번 봅시다. 세수 x-1, x, x 플러스 1. 자, 삼각형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어디서 나왔었노? 이번에 시험 혹시 삼각형 문제 나오는 사람 있나? 없었나? 곱셈 공식하고 뭐 이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는 것 같다. 자, 야를 보면은 x-1이 있고 그 다음에 x란 녀석이 있고 x 플러스 1이란 녀석이 있어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언제 공부를 하지? 피타고라스를 배울 때 하잖아요, 그죠? 2학년 2학기 때 배우나, 피타고라스? 중2 때? 자, 아무튼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자, 빗변이 짝대기가 아니고 밑변하고 높이는 짝대기인데 빗변은 고무줄로 이어서 요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 칩시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이 C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쌤이 못을 박아가지고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칩시다, AB가. 그러면 자,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직각이 오므라들어야 될까, 아이가? 그지? 이렇게 쇽 하면은 C가 고무줄이니까 쓱 줄어들겠지, 그지? 자, 나머지 녀석들은 길이가 고정인데 C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지금 직각삼각형인 상태에서는 요 상태단 말이야. 근데 C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야들은 고정인데 C 값이 줄어들었어요. 뭐 어떻게 되겠노? 야가 등고인 상태에서 얘가 작아졌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야가 직각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의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살짝 벌립니다. 여기가 90도가 넘도록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노? c가 늘어나잖아. 고무줄이니까 쭉 늘어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된다? 이래 될 거단 말이야. 됐죠? 여기 둔각이 된다고. 여기 a고 b고 c야. 원래는 직각일 때는 같았는데 이번 벌어졌어. AB는 길이 변화 없는데 C가 길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C제곱이 커지겠죠. 맞지? C제곱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래 되면 직각이고 요래 되면 예각이고 요래 되면 둔각이란 말이야. 되겠나? 그러니까 둔각 조건마다 자, 우리가 빗변, 가장 긴 변이 빗변이잖아. 야가 빗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나머지 녀석들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되면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이 형태 자체가 만들어질라 하면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알겠죠? 짝대기 두 개 짧은 거 만날 수가 없잖아. 이게 만나야 삼각형이 될 텐데 야는 여기까지밖에 못 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 변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한 변이. 그래서 자, 제일 긴 변으로 둔 이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나머지 변의 합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개의 영역에 공통점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풀어보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맞지? 그제? 자, 그 다음에 야는 x 날리고 야가 1로 넘어가자. x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다 이래 되나? 맞죠? 요게 엄마의 결과고. 그제? 자, 그 다음 야도 마이너스 만드는 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넘기자.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제곱이 될 거고 야가 1로 넘으면 마이너스 4x 될 끼고 그 다음 야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질 끼고 0보다 작다 돼 있다 이가. 그지? 보통은 x 붙은 걸 왼쪽으로 넣으니까 야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했으니 0보다 작다 이래 해주면 되잖아. 됐지? 그냥 괜찮지? 됐나? 쌤 이거 뒤집은 건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지 설마? x제곱 마이너스 4x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 0보다 작다. 방향만 바뀌었지. 쌤 방향 바뀌었는데 왜 부호 안 바뀌어요? 둘 다 바꿨잖아. 그지? 맞지? 통으로 바꿨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냥 야만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부호가 바뀌는 게 맞겠죠. 그지? 맞지? 이항이니까. 근데 얘는 이항이라기보다 그냥 쌤이 이걸 다시 적은 겁니다. 야가 0보다 작다 그럼 야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그럼 x를 묶자. x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 자, 0보다 작다니까 0하고 얼마? 4 사이 되겠지. 그치? 작다니까. 그래서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공통값을 찾아봅시다.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고 0하고 4 사이라고 했어. 그럼 두 개 지나간 자는 요 자리 어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최종적인 요거 두 개의 결과는 2보다는 x가 크고 4보다는 작다. 이 녀석이 답입니다.
됐나요? 괜찮나? 되겠나? 뭐가 안 되겠는데? 네, 근데 저거 있잖아요. 뭐야? 저기 4 있는데. 어디? 이거? 네. 저 4를 없애고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4를 날려도 되잖아. 아까 쌤 얘기했잖아요. 나눠도 되잖아요. 4는 부호에 영향을 안 주잖아. 맞지? 야가 음수였다면 나누면 부동하게 바뀔 건데 얘는 양수잖아. 뭐 있으나 없으나 부호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잘 생각해봐. 4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아니지. 양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음수가 나와야 4랑 어떤 수랑 곱해서 음수가 될까 아이가. 결과적으로 뭐고 이 부분이 음수여야 되는구나. 뭐 그것도 다 때리치고 그냥 뭐고 양변 4로 나누면 되잖아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이 수는 없수는 똑같지. 이렇게 보고 이제 구하면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은 확인 체크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480번. 꽃밭은 셈이랑 하자. 그럼 480번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은 같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 자, 이 녀석이 뭐라 했노 조건이? 실근 갖는다 했단 말이야. 무슨? 서로 다른 야가 의미하는 게 뭐지? 판별식이? 레나? 아니 그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뭐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D보다 크거나 같으면 뭔 소리야 그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나? 어떻게? 같은데 어떻게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같으면 중근 나오잖아. 실근 조건이 아니잖아.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이잖아. 실근 조건은 2개 나와도 실근이고 1개 나와도 실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실근이라 했잖아.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되겠나? 자, 내가 조건을 잘 보세요. 그냥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이잖아. 서로 다른 실근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서로 다르고 싶어도 다를 게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요런 상황이 돼야 여기 하나 실근, 여기 하나 실근. 2가지의 실근 서로 다른 2개가 나오잖아. 알겠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A, B, C,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얘단 말이야. B제곱 마이너스 4, A 없고 1 C A제곱 마이너스 3. 자,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됐나? 되겠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4a 제곱에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 됐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0보다 작다 될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될까? 되겠나? 자, 그러면 얘는 뭐고? a 제곱 빼기 4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작다이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란 녀석이 야는 뭐라고? 허근을 갖는다. 허근. 그럼 야가 허근을 가지려면 야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노? 허근이니까? 레나? 그렇지. 0보다 작아야지. 맞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허근. 나의 목표는 그러면 판별식을 0보다 작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판별식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야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에 a 마이너스 4. 자, 작다니까 0 4 사이 이래 될까 아이가? 그제?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차점 되겠죠? 마이너스 2 0 2 4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공통된 구간은 여기 0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야가 내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되더라 이 말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81번 한번 봅시다. 자, 81번 보시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 자, 세로가 가로보다 길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꽃밭의 둘레의 길이가 31입니다. 그죠? 둘레가 30이면 자,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가로와 세로 더하면 얼마입니까? 레나, 둘레가 30이면 가로 세로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걸 고민한다고? 그래, 15 절반이잖아. 가로 2개 세로 2개 해가지고 둘레니까 직사각형 둘레니까 한 개씩이면 그게 절반. 자, 15입니다. 그러면 뭘 구하랬노? 가로 길이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이 가로를 내가 x로 둘 거야. 2개 더해서 15라 했으니까 야는 그럼 얼마겠노? 15에서 x만큼 뺀 나머지가 될까 얘가. 맞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넓이가 뭔데? 야, 2개를 곱한 게 넓이 아닐까? 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에 15-x를 한 것이 무엇이요? 넓이입니다. 근데 이 넓이가 36 이상 50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그냥 어디 가면 되겠노? 오, 진짜 가지 말고 왜 하면 되겠노? 어? 야, 넓이라니까? 네. 그래. 어디 가면 돼요? 이거 뭐지? 응. 36보다 응. 크거나 같고 응.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번 풀고 요래 한번 풀고 그 공통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왜? 이거 뭐 고민할 거 뭐 있노? 자, 그러면 위에 거, 앞에 거 먼저 계산합시다. 뭐예요? 이 36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5x가 저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될까 얘가? 맞지? 야, 인수분해 되나? 3하고 12 하면 되나? 맞나? 3하고 12 하면 되나? 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2
됐죠? 그러면 3하고 12의 사이일 거 아닙니까? 요렇게 됐지? 이렇게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요 뒤에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자, 5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5x 맞지? 맞나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은 플러스 50이 될 거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네. 괜찮나? 괜찮나? 자, 요거는 인수분해 뭐 됩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 하면 되나?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 자, 크다니까 뭐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요래 됩니다.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합시다. 5는 여기쯤 있을 거고 10은 여기쯤 있거든요. 요래 되고 이렇게 되겠다. 5, 10.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답이 두 개가 아닙니다. 답은 뭐고? 3 이상 5 이하 얘예요. 야는 그럼 셈 10에서 12까지는 야는 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왜 안 되지? 계산은 다 됐는데? 뭐 문제 없는데? 왜 안 되지? 레오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그녀가 왜 안 되노? 문제에서 안 된다 했거든. 문제에서 안 된다 했거든. 왜?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길다 했잖아. x가 만약에 10이어봐라. 세로가 얼마 되니? 5밖에 안 되잖아. 그지? 가로가 더 길잖아요. 쌤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놨잖아. 왜? 가로가 짧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지? 문제에서 뭐라고요? 세로가 길다 그랬잖아. 가로보다. 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야라고. 3 이상 5 이하. 괜찮나? 자, 넘겨봅시다. 원매. 오늘 이거는 실근 조건은 끝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경우수 들어가게. 자, 요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니들이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잘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벌써부터 골치 아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그래프 자꾸 그려라, 연습해라,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그래프를 많이 쓸 겁니다. 점점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2차 함수 그래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어떻게 그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난 야는 모르겠어. 뭔지 모릅니다. 자, 이 녀석에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입니다. 자, 이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인마는 그러면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레나 판별식이 들어간다. 자, 판별식이 들어간다. 지금 이제 판별식 집중적으로 물어보니 이제 판별식은 안 틀리면 안 되겠나, 그죠? 오늘 이후로는 오늘은 쌤 틀린 거 봐줄게.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니? 0보다 커야 되겠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나? 0보다 작아야겠나? 뭐 해야 되겠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나? 뭐 해야 되겠노? 두 실근이라는 얘기 나왔다. 우리가 두 실근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뭐고? 판별식이? 어? 판별식 0보다 크나 작나?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봐. 크잖아. 이거 와 고장나. 너 이거 고장낼 일이 아니잖아. 판별식은 뭐라 했노? 무조건 근의 개수 판단하는 거 두 근 나왔다 하면 0보다 크다 아이가. 한 개면 0이고 그 다음에 음수면 어떻게? 근이 으다 했다 아이가. 그지? 맞지? 기억나죠? 그 두 근 나왔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야. 자, 근데 책에 봐봐. 판별식 조건 뭐니? 뭐라 돼 있노? 응? 뭐라 돼 있노? 판별식 어떻게 돼 있노? 224쪽에 판별식이? 아니 실근이 아니고 판별식이 뭐라 돼 있노? 판별식이 어떻게 돼 있노? 조건이 224쪽에 야들아 너 안 보이나? 레나 니 안 보이나? 두 분이 모두 양수를 조건 밑에 판별식 어디 돼 있노? 어? 그래 판별식 0보다 크다 같다 했잖아. D가 그러니까 D는 가지만 D가 저게 판별식이란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응?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그럼 뭐 쌤 두 건인데 0은 와 들어가요. 자 예전에 쌤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중근이 문제에 따라서 이게 근이 똑같은 거 두 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근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 교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기 때문에 근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는데 자 중근이라는 의미 자체가 중복되는 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똑같은 게 두 개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 두 개. 무슨 말 알겠나? 그래서 야가 0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 했잖아. 그냥 두 근이라 얘기했잖아.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그래서 판별식이 일단 양수여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각각의 근들을 더하면 뭘까요? 얘 양수가 음수가 어? 레나 얘 양수가 음수가 얘 앞에 봐라 그 책 안 봐도 된다. 양수가 음수가 야는 양수가 음수가 왜? 야 두 분이 모두 양수겠는데 야는 양수고 야는 왜 음수인데? 어? 뭐라고? 양수라니까? 야도 양수 야도 양수야.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양수니 음수니? 그래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일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하면 어떻게 되노? 그래 양수잖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나? 요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요 세 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경우 자 앞에 상태가 비슷하니까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문제 없겠지, 그제? 왜? 두 근 얘기했으니까 근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하면 얘는 양수니 음수니? 그냥 음수인 이유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더하면 음수입니다. 그럼 자 알파 베타는 양수니 음수니? 인 이유는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곱하기 양수. 그래서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니까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겠죠,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3번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벌써 얘기를 이미 했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그걸 서로 곱하면 어떻게? 양수니 음수니? 에이? 레나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곱하면 어디 되니? 뭐 로딩 시간 없이 바로 나오면 안 되나? 두 개 보고 다른데 곱하면 눈을 막 위로 치켜두고 막 이래야 되나? 어? 양수하고 음수 곱하면 음수지. 참네 야들이요. 자 이거잖아, 그지? 됐지? 그래서 조건들이 요렇게만 내가 따져주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근의 위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p 값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려서 얘기를 합시다. p가 여기 있고 야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이 나온다고 칩시다. 자, 이 두 개의 근이 모두 뭐다? p보다 크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고? 근이 존재를 해야 하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여야 되고, 됐나? 두 번째, 야가 fx단 말이야. 이 fx의 x 자리에 렌 앞에 봐라. x에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디니? 대응되는 점이 여기잖아. 여 위에서 대응되잖아, 그지? 맞지? 여기잖아. 양수가 음수가 fp가 양수가 음수가 f 함수에다가 x에 p를 집어넣었어. 이 값이 양수가 음수가 빨리 그거 뭐 자꾸 책 보지 말고 요 지금 다 있는데 그림 그려놨는데 양수지. 왜? 야가 0이잖아. 0보다 올라갔잖아. 올라갔으니까 양수. 내려오면 음수야. 올라갔으니까 양수라고. 그래서 fp의 값이 0보다 크다. 양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녀석의 대칭축이 야잖아. 이 대칭축이 p보다 크나 작나? 레나 크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우리 대칭축의 방정식이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이 녀석이 뭐라고? p보다 크다고. 됐나? 이렇게 하면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녀아 이번에는 반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판별식 어떻게 해야 되니? 판별식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지금 웃으면 안 되지. 그래, 빨리빨리 대답해. 왜?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FP는? 네. 왜? P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 위에 있잖아.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P보다 크다 작다? 응? 작다.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됐나? 되겠지? 자, 이거 책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빨리 합시다. 우리 처리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너희들 시험 칠 때 시간 모자란다. 이거는 너무나 이게 직관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고민을 하고 막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사이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그지? 자, 여기 알파고 베타 그 사이에
P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야는 어떻게 되겠노? 야는 어떻게 되겠노? 자, 레오나, 이 그림 딱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림 딱 보면 얘는 원래 판별식이 떠올라야 되긴 하겠지, 그지?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문 나와가지고 똑같은 그 근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그걸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P라는 녀석의 값을 F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함수 값이 FP가 어디 되노? 어? 그래, 음수다. FP가 음수다. 끝이라고. 왜 얘가 끝이냐면, 자,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FP가 음수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만약에 P를 벗어나 있다. P 여기 있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라 했는데 안 있잖아, 그지? 벗어나 있잖아. 그럼 뭐고? 양수지. 맞지? 이쪽에 아까 봤잖아. P가 여기 있으면 역시 양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뭐고 그 근 사이에 P가 들어갈 수도 없죠. 그치? 그러니까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게 FP가 음수일 때 자동적으로 양쪽에 근이 나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FP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애초에. 알았나?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자꾸 그림 그려라, 그림 봐라, 그림 보면 답이 다 나온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림 보면 딱 보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근 사이에 모두 PQ가 있다. 자,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P도 있고 Q도 있답니다. 아니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네. 쌤 거꾸로 봤네. 미안요. 그림도 안 보고 글씨를 쌤 잘 모르겠다. 자, 여기가 P가 있고 Q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별식은 어디 되겠노?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양수야 되겠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맞지? 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FP 양수니 음수니? 하나 둘 셋. 양수. 레나 FQ 양수니 음수니? 그래. Q P일 때 위에서 만나잖아, 그지? 자, 함수값들이 둘 다 양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뭐 사이? P와 Q 사이 대칭축이잖아. 이 대칭축이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으니까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으란 말이야. 이 조건들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 됐나요? 자, 유형이 3개인데 시간 20분 해결을 합시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가자. 찝찝하게 한 개 놔두고 이러지 말고. 자, 오늘 28쪽 유형까지는 합니다. 할 거니까 필수 24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아까 두 근이 모두 양수 일락하면, 자, 떠올려 봅시다. 아,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돼. 뭐 요런 상황일 겁니다. 그지?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뭐랬지? 판별식이 0 이상으로 근이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왜? 둘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해봐야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봐야 양수니까. 요 세 개의 조건을 확인을 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됐나? 괜찮지? 됐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우리가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3입니다. 이게 0이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판별식. 자, 짝수다 아이가.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지? 괜찮지? B-의 제곱 1차 함계수의 절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C K 플러스 3 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러면은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나?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렌 앞에 봐라. 두근의 합이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겁니다. 두근의 합이 이렇게 되는데 인마가 뭐?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하니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야. 자,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제 세 번째 조건. 두근의 곱을 봅시다.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A분의 C K 플러스 3입니다. 야가 0보다 커야 하니 K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요 세 개의 조건을 다 몰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2번, 3번은 뭐 어차피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1번만 합시다. 1번하고 2번은 거의 유사하고 뭐 3번은 그냥 거저먹는 문제니까. 그치? 자, 보자. 그럼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세 개가 모두 지나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 여기. 포함이지. 그래서 K가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내가 원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가 됩니다. 알겠나? 됐나? 자,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227쪽에 필수 25번을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자, 요래 되어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지금 요런 상황이란 소리다, 그지?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 이것도 짝수 판별식 좀 쓸게요. 4분의 D 1차항 계수의 절반 마이너스 A. 부호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A 제곱은 마이너스 AC잖아.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야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요 녀석이 첫 번째 조건.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했노? F1이 F1이 뭐라고? 레나 F1이 0보다 커 작아? 그래 0보다 커. 아니 여기잖아 여기. 이거 딱 보면 나오는데 왜 자꾸 빨리빨리 좀 하자. 어? 그러면 1 집어넣은 값 x에다 1 집어넣자. 어떻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뿅뿅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얼마? 플러스 2. 그럼 a는 1보다 크다. 됐나? 자, 여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했노?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레나. 그렇지, 커야지. 대칭축이 이온데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단 말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마이너스 2a, a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b 마이너스 2a. 됐지? 요게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대칭축의 위치가 됩니다. 쇽 약분은 오라 a네. a가 뭐? 1보다 커야 된다고. 얘랑 똑같잖아. 얘랑 똑같잖아. 볼 것도 없지, 그지? 자, 어차피 쟤는 똑같을 거니까 하나만 그려도 안 되겠나. 자,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합시다. 1하고 3밖에 없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어디니? 여기 1에서 겹치니 안 겹치니? 1에서 겹치니 안 겹치니? 레나 안 겹치는 이유는 얘는 가져간데 얘는 지금 비웠잖아. 못 가져간단 말이야. 둘이가 다 가져가야 겹치는 거지. 한 놈은 가져갔는데 한 놈은 안 가져갔어. 안 겹치잖아. 그지? 맞지? 싸울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고? 3부터는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최종적인 답이 A가 3 이상일 때. 됐나?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7번의 위치 두 번째. 자, 이거 앞에서 뭐 내용 자체는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이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2가 있대요. 지금 뭐 요렇다는 거 아이가, 그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고? 간단하다 그랬지? f-2가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자, 요게 f-2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럼 계산합시다. 2m에 마이너스 m이니까 m만 남겠지. 4에 4니까 8에 1까지 더하면 9가 되겠지. 맞지? 이 m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여야 하니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되겠더라. 이거 1번 끝이야. 너무 쉽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조건. 자, 알파, 베타가 0과 2 사이에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얘기했죠.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판별식.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이 문제에서 판별식 B. 요게 B야. B 제곱 마이너스 4A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 C가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M-1 요렇게 갑시다. 됐죠? 자, 판별식이 뭐다?
0 이상이에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사라지고 m 제곱 플러스 8m 그러면 m 플러스 8 0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m은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요게 첫 번째 조건이다 맞지? 괜찮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 뭐라 그랬지?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 집어넣었을 때 위에 있고 2 집어넣었을 때 위에 있잖아 그치? F0과 F2가 양수다. 자 F0 X에 0 집어넣은 값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야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M은 얼마 되노? 1보다 작아야 된다. 됐나? 그다음 두 번째 F 얼마? 2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에 활로 바로 풀면 요렇게 되는데 야도 0보다 커야 한다고.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4 마이너스 4 사라지고 플러스 1만 남겠네. 됐죠? 그러면 어디 되노? 3m은 뭐? 1보다 작다 이래 되죠? m은 3분의 1보다 작다. 됐나? 괜찮나? 됐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뭐? 대칭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여야 한다. 대칭축의 방정식 뭐고? 마이너스 2a 1이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m 플러스 2잖아. 쇽쇽 하면 이게 대칭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뭐다?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식 전체에 2를 곱하게 되면 야는 여전히 0이고 4죠. 맞지? 그러면은 2를 싹 다 뺍시다. 식 전체에 2를 빼면 마이너스 2 야는 2 뺐으니까 m 될 거고 2 빼면 2가 되겠지.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m 값들을 싹 다 모아봅시다. 이건 아까 1번 문제에서 풀었는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그지? 자,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찾아보자. 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분의 1 2 또 뭐 있나? 0도 있네. 0은 뭐 여기쯤 있겠다. 됐죠? 자, 첫 번째 조건 표시하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7해주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7해주고 요렇게. 됐지?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m 1보다 작다. 1 안 썼네. 1 여기 있겠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자, 그러면 인마들이 다 지나는 자리가 어디 됩니까? 전부 다 지나는 자리. 한둘 서이 너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은 0 여기 채워졌잖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3분의 1보다는 작다. 요것이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됐나요? 되겠나? 자, 확인 체크 문제들 요거는 각자 집에 와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됐지?
쌤 지난 시간에 숙제를 풍산자 안 냈었지? 개념 원리만 숙제 냈었지? 아이가 풍산자 냈었나? 풍산자 몇 쪽까지 했었나? 다 했나? 레니는? 그러면은 지난 시간 숙제가 127쪽까지였나? 128쪽까지였나?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 우리 금요일이지? 맞지? 오늘 화, 수, 목, 금 여기가 좀 있으니까 134쪽까지 풀어서 봅시다. 134쪽까지 풀어서 오세요. 그리고 개념 원리는 지금 푼 것까지, 오늘 한 것까지 228쪽까지. 개념 원리 228쪽까지. 그 다음 풍산자. 쌤 아까 몇 쪽 이렇게 했노? 134쪽. 요거 다 해서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숙제 중에서 오답 있는 거 체크하고 그러고 넘어갈 테니까 자 숙제 잘 해서 오세요. 쌤이 항상 얘기하자면 숙제 언제 하라고? 그날 바로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까먹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물어봐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물어보면 다 날라가 없어요. 알겠지? 레나 항상 복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남는다. 알겠지? 늦으면 늦을수록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니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니 혼자 그냥 독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숙제를 늦게 한다, 복습을 늦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알겠지?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거를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면 복습은 최대한 빨라야 됩니다. 알겠지? 숙제가 복습 아이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피곤하다 빨리 자야지 하지 말고 이거 복습하는 거 내가 까먹기 전에 복습하면 30분 하면 합니다. 근데 다 까먹고 복습하잖아? 그럼 2시간, 3시간 해야 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오늘 꼭 집에 와가지고 문제들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